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송을 보시는 느낌인가요? BBC의 세계 예술 명작 다큐멘터리일까요?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과학 특집일까요? 제 생각에는 마치 KBS의 오랜 명작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식물도감, 동물도감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작업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은 어떤가요? 마치 동식물 도감을 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늘 생물학자를 방불케 하는 미국의 화가 마틴 존슨 헤데와 프랑스계 미국 화가 존 제임스 오도번의 작품에 집중해보고 같은 새를 또 다른 시각으로 그리는 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술을 알아볼 때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해왔습니다. 하지만 레차트의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시기 어려운 흥미로운 미술책들을 분석하여 색다른 관점에서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고 작품의 특징을 직접 실천까지 해볼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자연인데요. 지난주에 자연에서는 존 컨스터블의 시골 풍경화를 소개했다면 오늘은 동물이나 식물들의 초점을 맞춘 자연 속의 생명체들을 그린 마틴 존슨 헤데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자연주의 화가 마틴 존슨 헤데는 육지 풍경, 바다 경치, 그리고 정물들의 특화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소년 때부터 이웃에서 풍경을 그리는 걸 배우며 미술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펜실베니아 시골 마을 벅스 카운티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자연과 친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4살이 되던 해 헤데는 초상화가로 그의 직업을 시작하며 약 15년 동안 미국 전역과 유럽을 떠돌며 추상화 주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그가 40대가 다 되어가며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 해변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해변에서의 빛과 주변 분위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헤데의 벌새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지인들이 벌새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난 벌새에 대해 거의 편집광이었어 라고 털어놨다는데요. 그는 1862년부터 벌새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작은 새의 떨리는 움직임과 보석 같은 깃털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이듬해인 1863년에 그는 중남미를 탐험한 3번의 탐험 중 첫 번째로 브라질을 여행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은 무성한 열대 우림의 이국적인 식물과 동물을 연구하고 헤데는 특히 브라질의 다양한 종류의 벌새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루비목 벌새는 미국 북동부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서 그는 풍경을 배경으로 매우 다양한 벌새를 묘사하는 브라질의 보석이라는 작은 그림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보기만 해도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데요. 당시 서구 문명사회의 풍경화와는 거리가 먼 듯 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너무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870년대에 열대지방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후 헤데는 뉴욕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여행 중 기억을 통한 자연 연구를 바탕으로 서식지에 난초가 있는 또 다른 벌새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 그룹은 식물학, 새, 풍경에 대한 헤데의 관심을 시적으로 결합하는 것이죠. 서양난의 일종인 카틀레아와 새 벌새는 그의 창의적인 묘사에 훌륭한 예입니다. 헤데의 그림은 자연의 한 구석을 친밀하게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밀하게 그려져 마치 꽃과 새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 그림의 여러 곳을 상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먼저 3마리의 벌새, 사포 해성과 2개의 브라질 자수정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벌새의 둥지가 보이시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카틀레아 난초 수집가들이 많이 찾고 브라질에서만 야생에서 발견되는 밝은 분홍빛이 도는 보라색 꽃이 보이시죠? 다음은 나무가지에 매달린 이끼도 보입니다. 그리고 깊은 동굴 속의 안개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다 보셨죠? 그럼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방금 본 정글을 탐험하러 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날까요? 부드러운 건지 아니면 거친지 그 느낌을 설명해 보시죠. 그리고 만약 이때 폭풍우가 오면 새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벌새가 왜 벌새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벌새라는 이름은 날개가 매우 빠르게 진동하여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들의 날개는 초당 최대 200회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벌새들은 시속 최대 100km의 속도로 공중을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속도죠. 또한 뒤로 날 수 있는 유일한 새이기도 합니다. 모든 새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벌새의 무게는 2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원짜리 동전보다도 가볍죠. 저도 몰랐던 건데요. 벌새는 후각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새에는 약 340종 종류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무지개 빛깔의 깃털 때문에 종종 보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해대는 박제 인형을 보며 그리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일부 예술가와는 달리 실제로 벌새를 그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반짝이고 날아다니는 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볼까요? 바로 존 제임스 오더번의 새입니다. 프랑스계 미국인 조류학자이자 박물학자 그리고 화가인 존 제임스 오더번은 북미의 모든 새의 종류를 기록하는 데 기여한 화가인데요. 예술가이자 과학자의 관찰 기술을 사용하여 오더번은 널리 여행을 다니며 거의 500종에 달하는 새에 대한 상세한 수채화, 파스텔, 그리고 그래픽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연 서식지에 사는 각 새를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사냥, 싸움, 비행 등의 동작을 자주 보여줬고요. 그리고 각 새를 실물 크기로 묘사했습니다. 플라밍고, 백조, 기타 큰 새들을 페이지에 맞추기 위해 그는 그것들을 구부러진 자세로 제시하기도 했죠. 오더번의 평생 작업은 435개의 판화로 모든 종류의 새를 기록한 중요한 책인 미국의 새를 편찬하며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오더번의 이런 작품들을 그려보기 위해서 새에 대한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창밖을 내다보거나 마당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동네나 지역 공원을 산책해보세요. 그리고 앉아서 주변 세계를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종이나 공책, 색연필 카메라를 사용하여 관찰한 내용을 단어와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새싹을 연구하고 현장 메모를 작성하세요. 발, 부리, 깃털의 색깔과 모양을 묘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더번이 그랬듯 새들의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날고 먹고 서로 간에 또는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요? 이제 그들이 내는 소리에 주목해 보시죠. 새의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새를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보세요. 여기서 이런 작품들을 위해서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관찰과 기록이 끝났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리고 이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보셨나요? 또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일주일 동안 매일, 일주일에 한 번,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또는 자연을 탐험하고 새에 대해 배우고 싶을 때 이 활동을 반복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가 잘 모르던 화가이지만 중요한 화가였던 해대와 오더번을 알아보며 그들의 그림에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방법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